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화로 키우는 어린이 창의력 채널 운영자 노병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널 소개 시에 말씀드렸던 360도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어떤 식으로 유도 질문을 했었는지 중간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대중 앞에서만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사무실에 카메라만 한 대 놔두고 강의를 하니 좀 어색합니다. 두 번째이지만 같이 어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학 문제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수학 문제에는 정답이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나갈까?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찾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노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일반 선풍기를 보여주면서 가장 혁신적인 선풍기가 어떤 선풍기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은 다 날개 없는 선풍기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날개 없는 선풍기를 보지 못한 상태라면 가장 혁신적인 선풍기가 날개 없는 선풍기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다 대답하지 못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학습을 했지만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학습을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개선되어 있는 결과 사례를 여러 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생각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저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노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주변에 재미있는 개선 사례가 있으면 야 이거 재미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제 머릿속으로 틈틈이 계속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제가 약간 100건 정도를 거꾸로 추정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이제 다른 제품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네 라고 하는 창의성이 많이 길러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어떻게 생각해내도록 유도를 해주느냐 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풍기의 개선 아이디어를 뽑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선풍기에서 개선 아이디어를 뽑아보자 라고 하면 선풍기를 이리저리 돌려봅니다. 바닥도 봤다가 위에도 봤다가 또는 분해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주로 눈에 띄는 곳만 쳐다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분화입니다. 저는 성인들한테 강의할 때는 세분화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자녀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는 세분화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나눠서 생각하기, 즉 구성되어 있는 부품별로 나눠봐라 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고 또는 선풍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한번 나눠봐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눠서 생각하기다 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실 때에 나눠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풍기를 사용하는 동작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실에 선풍기가 있으면 이 선풍기는 컨덴서 쪽으로 들고 가야지만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동작은 선풍기를 들고 컨덴서 쪽으로 이동을 한다. 두 번째 동작은 전원 코드를 꽂겠죠. 세 번째 동작은 풍량 버튼을 누를 거고 다음 동작은 여러 사람이 시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회전 버튼을 누르거나 돌릴 겁니다. 이렇게 몇 단계로라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도록 먼저 가이드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기본 구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선 포인트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불편한 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불편한 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라고 잘 못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내가 수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이 행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래서 불편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풍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몇 단계로 나눠서 온 거를 불편한 점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를 들고 컨덴서 쪽으로 이동할 때 당연히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보면 선풍기를 들고 이동하게 되면 이 코드선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닥에 질질 끌리거나 걸어갈 때 발에 밟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는 전원을 연결할 때 어른도 경우에 따라서 구멍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가 꼽을 때에는 더군다나 잘 안 꼽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편리하게 꼽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풍량 버튼을 누를 때 풍량 버튼을 누르는 동작 자체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지만 누르고 난 이후에 사용할 때는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 버튼을 누른다 라고 하는 것에서 불편한 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유도 질문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곧 날씨 더워지니까 선풍기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런 선풍기를 일단 거실에 먼저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가까이 앉으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좀 떨어져 앉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분들한테 간단한 심부름 같은 거 많이 시키시죠. 그러니 그냥 부담 없이 야 선풍기 좀 틀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풍량 버튼은 1단이나 2단 정도 누를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썼었으니까 떨어져 있는데 바람을 같이 쐬려면 회전 버튼을 누르면 되겠지 라고 하고 회전 버튼을 가서 누를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 회전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여러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혹시나 좀 불편한 거 없을까? 라고 이렇게 유도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벙한 표정을 지면서 뭐가 불편해요? 여러 사람한테 바람 가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가 어떻게 유도를 해줘서 내가 아이디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선풍기가 있으면 저쪽으로 바람이 왔을 때, 즉 부모 쪽으로 바람이 왔을 때는 한번 그냥 넌지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시원한데 너는 덥겠다. 반대로 자녀 쪽으로 선풍기 바람이 갔을 때는 너는 시원한데 나는 좀 덥다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자녀 입에서 그럼 우리 선풍기 방향이 갔을 때만 시원하지 않고 동시에 부모님하고 자녀가 동시에 시원하면 좋겠다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일명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는 등을 한 대 딱 때리면서 네가 무슨 창의력이냐 가서 숙제나 해 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바람이 선풍기 방향이 나한테 왔을 때는 나는 시원한데 너는 좀 더울 것 같다. 그럼 이거 좀 더 편리하게 바꿔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같이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도 깨달을 겁니다. 맞다. 내가 그동안에 선풍기 회전 버튼을 눌렀을 때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시원하지 못하고 선풍기 방향이 가 있는 쪽 사람만 시원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면 같이 시원할까? 이제 개선의 포인트를 찾았으니까 다음 단계로는 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같이 시원할까? 사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습이 많이 안 돼 있고 과학적인 원리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답을 잘 못하면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대화로 풀어나가시거나 행동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선풍기 팬이 좀 이렇게 바닥에 꽝 부딪히지 않게 살며시 눕혀가지고 팬 방향이 바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눕혀놔보세요. 이렇게 되면 선풍기 바람이 나오면 바닥에 부딪혀서 여러 방향으로 바람이 360도로 동시에 바람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한테 유도를 해내야 되는 말은 우와 바람이 어디에 부딪히게 만드니까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바람이 나오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거나 또 안 될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셨으면 이제 아마 대부분 다 360도 방향으로 동시에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생각도 한번 해봤고 대략적인 아이디어도 뽑았습니다. 제가 저희 첫째한테 유도를 했던 방법은 제가 아이들하고 캠핑을 갈 때 쓰려고 집에 서큘레이터를 한 대 사놨습니다. 근데 서큘레이터가 하늘 쪽으로도 바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로 바람을 향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 부딪히는 것 비슷하게 여러 방향으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관 모양으로 위쪽에 부착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람이 하늘 쪽으로 올라가다가 나팔관을 부딪혀서 360도 방향으로 동시에 바람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360도 방향으로 바람이 동시에 나온다라고 하면 나는 바람을 안 쐬고 싶은데도 계속 바람을 쐬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람을 막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이 가림막이 하나만 있지만 가림막을 3개 정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가림막을 3개를 다 올리게 되면 바람은 90도만 나오고 하나를 내리게 되면 180도, 2개를 내리면 270도, 맞아 3개를 다 내리게 되면 360도 방향으로 동시에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집에서 직접 한번 해보실 거면 올 여름에 이 구조물 하나 만드셔가지고 식탁 밑에 한번 놔두고 써보세요. 가족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실 경우에 이 바닥 쪽에다가 이런 선풍기 하나 놔두시게 되면 동시에 다 시원하게 바람을 쐬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찾아내기 위해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별도의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자녀분한테 꼭 체크를 해줘야 될 것은 내가 불편한 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익숙하게 행동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습관 때문에 불편한 점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 여러 단계로 나눠서 각각의 단계별로 해서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습관 속에 숨어있는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도 한두 번 이렇게 학습을 했더니 이제는 별걸 다 가지고 불편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는 좀 시달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점을 찾을 수 있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책의 7장의 내용에 보면 편리성 현상의 원리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편리성 현상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나중에 자녀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간 과정에서 버튼을 누를 때도, 풍량 버튼을 누를 때도 무엇인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채널 소개할 때 360도 바람이 동시에 나오는 선풍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말씀드렸어가지고 아마 머릿속으로 대부분 다 구상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다음 업로드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먼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풍기 풍량 버튼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서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 요거는 간단하게 벤치마킹, 즉 다른 제품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짝만 한번, 일명 컨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살짝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또 좋은 구조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보내주셔도 상관없고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개선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들 아마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틈틈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음 기회에는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신 사례를 제가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개선 아이디어를 뽑아냈는지,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한테 어떻게 학습시켜드리는 게 좋은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선풍기 풍량 버튼을 개선한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